골런디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골런디가 만든 이 클럽, 골런디 클럽은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항시 10야드씩 벗어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골런디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여기에서 탁 멈추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골런디가 그냥 편안하게 쳐볼게요. 보십시오. 편안하게 백스윙 했다가 여기다가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탁 덮여갖고 가면 왼쪽으로 상시 10야드씩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야드고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벗어난 게 8.1 야드 왼쪽으로 벗어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게끔 해놨으니까 거리는 165야드에서 170야드 정도가 나가요. 거리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60m, 한 158m 정도 7번으로 강하게 치지 않고 저 정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여기서 멈추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제가 골런디가 편안하게 백스윙을 똑같이 했다가 그냥 여기서 좀 일찍 멈춰 볼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골런디가 여기에서 일찍 멈췄고요. 채를 놨어요. 그랬더니 딱 덮여서 맞아갖고 저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측으로 쳐볼게요.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놔보는 거예요. 조금 더 늦게 와서 늦게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골런디가 여기 와서 조금 더 늦게 놨어요. 그랬더니 헤드가 열려서 저렇게 우측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우측으로 조금 더 벗어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놨다가 그냥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돌아가는 것을 조금만 억제해서 들어간다면 공이 우측으로 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골런디가 또 억제해서 들어올 때 여기서 여기에서 더 들어와서 딱 놓지 않고요. 들어와서 놓을 때 조금 손에 악력을 조금 더 줘볼게요. 그럼 공이 어디로 가나 한번 보십시오. 자, 쳤을 때 여기에서 들어와서 놨는데 손에 악력을 조금 더 줬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공이 저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거리 편차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런디의 이 클럽은 잘못된 클럽일까요? 옳은 클럽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잘못된 클럽일 수 있고 골런디에게는 옳은 클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7번을 갖고서 37인치를 갖고서 채에 몸을 맡기고 적응하고 그것으로 골프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골프를 즐기고 있다면 그분들은 그 공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안 맞는데, 이 클럽 자체가 내 몸에 안 맞는데 레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37인치 클럽으로 레슨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37인치 클럽으로 그 사람의 팔 길이, 다리 길이, 손목의 그런 뭐 힘의 뭐 강도라든지 근력량이라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레슨을 하게 된다. 과연 그렇게 레슨 받아서 실력이 늘까요? 자, 그리고요, 밖에서 판매하는 로드샵이나 일반 골프 판매점에 가서 37인치 기준으로 클럽을 구매해서 여러분들 클럽 많이 구매해도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7인치라 그래요. 길이가 무조건 길다 짧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닌데 나 딱 뭐 똑같은 거 그냥 37인치짜리 사도 어떤 건 잘 맞고 어떤 건 안 맞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꽂혀 있는 샤프트가 기존에 쓰는 샤프트와 다를 경우에, 혹은 샤프트가 같아도 헤드의 형상이 다르고 무게 배분이 다르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클럽을 자주 변경을 하고는 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맞는 클럽을 찾고 싶어서. 자, 골런디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이야기 드리자면 골런디 같은 경우는 골프채에 거의 10억 썼어요. 이거 쓰고 바꾸고 저거 쓰고 바꾸고 이것저것 다 사보고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골런디에게 맞는 클럽이 있을 것 같아서. 피팅샵을 가봤는데 죄 37인치만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골런디가 샤프트 사서 자르고 해보고 자르고 쳐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몸을, 내 스윙을 내가 제일 잘 알더라. 그래서 제가 클럽을 피팅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골프 피팅을 받아보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골프 피팅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피팅 받아도 소용없더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피팅을 받으신 분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터가 그렇게 피팅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피팅을 받아도 소용없으니까 피팅 아무것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저는 그 이야기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마다 다르겠지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골프 제조사들은 상시 그렇게 37인치로 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피팅샵도 37인치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채 표준화라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7인치가 정상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팔 길이, 신장의 그런 크기 이런 것들에 고려해서 클럽이 정해지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면 골런디가 이렇게 공을 친 것도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수성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37인치를 쓰는데 쟤는 37인치를 쓰지 않는다고 이상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키가 177, 181 정도의 이 팔을 딱 뻗었을 때, 만약에 이게 177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77인 사람이 팔을 딱 뻗었을 때 175, 176 이런 사람들이 37인치 쓰는 것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골런디가 키가 183인데 뻗으면 191이에요. 그만큼 손도 크고요. 그 다음에 팔도 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런디의 클럽은, 골런디가 만든 지금 골런디가 사용하는 이 클럽은 골런디에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실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런 식으로 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레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이게 옳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내 자신과 클럽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클럽이, 장비가 스윙을 만드는 법입니다.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누구든 이렇게 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든 이렇게 치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골퍼 10,000명이면 1명도 없을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팔로우스루를 해서 다운스윙해서 팔로우스 이렇게 해갖고 피니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잡고 싶을 거예요. 누구든 다 그렇게 치고 싶을 거예요. 시니어분들 중에 나이가 좀 많으시고 골프 이렇게 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치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그렇게 치는 이유는요, 그 클럽이 그렇게 쳐야만 그래도 방향성이 일관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골런디처럼 클럽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딱 나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는 이런 클럽을 그 사람에게 만약에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스윙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스윙이 아니라 와서 놓고서 돌아가는 이런 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골프에는요 정말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골런디는 정말 많이 파헤치고 있고, 골런디가 골프 관련돼서 진짜 그 골런디의 이런 신체를 갖고서 과연 누가 이런 클럽으로 골런디에게 피팅을 해줬을까요? 아무도 없죠. 한국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해외에 있을까요? 해외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런디는 골런디의 한 명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피터들은, 많은 그 장비 제조하는 사람들은 이 클럽 자체가 37인치로 판매를 무조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했다가 되팔 때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고, 뭐 이러저러한 연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치든 스코어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는 자기네들 소속 프로들한테는 다 피팅을 해서 제공을 하면서 일반 아마추어, 일반 골퍼 분들에게는 피팅이라든지 이런 거 뭐 퍼포먼스 센터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개 똥대가리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20년을 스윙하든 10년을 스윙하든 1년을 스윙하든 한 달을 스윙하든 여러분들 보는 시간은 불과 10분, 20분, 30분 남짓이에요.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자, 골런디는 여기 피팅 오시는 분들에게 2시간을 할애해요. 2시간을 해도 그분이 어떻게 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골프에 임하고 있는지 자체를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1대1 면담을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피팅은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내 몸에 맞는 클럽이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안 맞는 클럽으로 맞춰가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클럽과 함께 동기화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골프 1, 2년 치실 거 아니잖아요. 더 오래오래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골프는 즐거운 운동이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골프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죠.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골퍼들이 잘못 알고 있고, 골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37인치 7번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안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피팅샵에서 37인치 클럽을 갖고서 사람들에게 피팅을 해주고는 하죠. 어떻게 해요?
뭐 미우라니, 에폰이니, 발도니, 조디아니 뭐 어쩌고 하면서 비싼 헤드 갖고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아이언 대가리 뭐 장인이 만들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각종 미사 어구를 갖다가 붙이면서 헤드 세트만 뭐 200만 원, 250만 원 샤프트 꽂아 갖고 막 400만 원 그것도 NS 프로 950 막 네오 이런 거 꽂아 놓고서 KBS 꽂아 놓고서 그렇게 37인치로 해서 피팅을 해주잖아요. 피팅샵에서. 자, 그것은 피팅이 아니에요. 피팅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알맞게 걸맞게 해주는 것이 피팅이라는 작업인 거죠. 자,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저 많이 남는 헤드와 많이 남는 샤프트를 꽂아서 고객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고객이 만약에 잘 못 치잖아요. 그럼 잘 못 치면 그 사람이 못 치는 거지 내가 만든 채는 문제가 없다. 37인치의 스윙웨이트 D1 뽑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면피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팅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저는 그렇게 피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침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 피팅하는 사람들, 피팅샵 하는 사장님들 전국에 500군데 약간 안 되나 더 되나 아마 할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 신체 측정해 갖고 피팅하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까지 재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골런디는 그 사람의 신체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 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할 줄 아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윤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꼬시려고 하는 걸까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피팅샵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피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피팅만 한다면 피팅 산업은요. 여러분들 피팅샵 사장님들 잘 아셔야 되는데 피팅 산업은 이 상태로 사장될 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피팅을 할 필요를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윤만 추구하니까. 장담하는데요. 조디아, 발도 뭐 이딴 것들 있죠? 그런 제품들 몇백만 원 주고 구입하신 거 있죠?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프샵에 가서 뭐 타이틀리스트 T200이라든지 아니면 테일러메이드 뭐 P770, P70이라든지 아니면은 캘러웨이의 뭐 엑스포지드 12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제품 아니면 스릭슨의 ZX5, ZX7 자 그런 제품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골런디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뛰어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절대로 뛰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피팅샵에서 그런 일본 제품 갖고서 정교하니 뭐니 하면서 제품을 꽂아서 주잖아요.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클럽 자체가 나올 때 7번 기준으로 라이강 62도에 로프트 32도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샤프트를 꽂을 때요. 샤프트의 외경과 이 호젤의 내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까딱까딱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조립했을 때 까딱대는 순간에 조립이 돼 있잖아요. 로프트는 계속 틀어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네들을 갖고서 측정을 해봐도 32도, 62도 안 나와요. 철이라는 것은 변형이 생겨요. 계속해서 변형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라이강 로프트도 꺾지 못하면서 이건 피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피팅샵 사장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망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공부한 그 지식을 토대로 골퍼에게 맞는 클럽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고객이 골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 좀 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과연 그 고객은 무엇을 할까요? 야, 나 여기서 피팅했는데 잘 맞아. 너도 한번 가서 받아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당장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팔아갖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윤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본 거 좋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본 게 좋은 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 클럽이 좋아야 하는 거죠? 일본에 있는 클럽들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 가갖고 메이드 인 저팬 찍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제품들 자, 그 제품이 과연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만든다 한들 일본 사람들이 아이언 헤드를 잘 만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팅을 한다면 그 사람의 최대한 그 사람의 신장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의 팔다리 길이, 손가락 크기 길이, 손의 땀의 형태 등등 어깨 뭐 플랫 숄더, 라운드 숄더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고 피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정도 금액 받아서 자신이 떳떳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저 일본에서 뭐 어디 미국에서 도매상에서 물건 떼어갖고 도매상에서 또 제조사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미만은 받지 마십시오. 우리 브랜드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깟 브랜드 값어치가 뭔데요? 그깟 브랜드 값어치가 골퍼들의 부상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골퍼들의 그런 마음적 스트레스와 그런 것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나요? 미우라, 에폰, 발도, 조디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가 골퍼들의 그런 부상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 가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브랜드 가치는 기업이 살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살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정말 이 클럽은 좋다, 내 몸에 편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그냥 돈이 많아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골퍼들이 모를 것 같죠. 만약에 모른다 해도 골런디가 계속해서 밝혀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골프채는요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펀치머신을 칠 때 주먹으로 세게 쳐야만 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힘이 적은 사람은 점수가 적게 나올 거고, 뭐 허리에 이런 회전이라든지 어깨 회전 같은 게 덜 나오는 사람들은 펀치가 어떻게 보면 좀 점수가 덜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골프는요 재밌는 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막 골프 공을 치는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골프 공을 타격하는 건 이 골프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골프채를 도구로서 활용해야지, 여기에다가 힘을 바짝 주고 내 힘을 여기에다 전달시킨 다음에 내 힘이 공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구를 잘 활용해서,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골런디 클럽은 여기에서 와갖고 48도 스파인 앵글을 갖고서 이 앞에 팔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각도를 가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스윙이 된다잖아요. 이렇게 스윙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이 도구를 제조사 피팅샵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골런디가 하는 이야기는 피팅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인치로 할 경우에는 피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길어지든 더 짧아지든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야만 그것이 피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피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샤프트 길이 늘려놓고 헤드 무겁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시타하러 갔을 때 빵 쳤는데 거리가 멀리 나가게끔 기계 세팅해놓고 멀리 나가면 어우 이거 멀리 나가네, 이거 필드에서도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아마 그럴걸요? 라고 얘기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요, 능욕하는 것이고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고요. 다만 합법적인 사기일 뿐인 거죠. 주식이 합법적인 도박인 것처럼요. 자, 골런디의 주관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피팅샵 진짜 성심이 좋고 마음이 착한 그런 피터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클럽 바꾸려고 갔는데 아우 안 바꿔도 돼요, 이거 조금 이렇게 잘라서 스윙 헤드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서 그립 좀 손에 맞게끔 해갖고 한참 더 쓰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피터들도 많을 겁니다. 골런디가 나쁜 면, 어두운 면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한데 착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피터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터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밖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요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셔서 인도어에서 연습하시는 건 저는 정말로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립이 얼고 샤프트가 얼고 헤드가 얼게 되면 여러분들 팔에 진동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칠 수 있어요. 몸이 춥기 때문에 회전도 더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골프는 다치면서까지 할 정도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안 다쳐도 되는 스포츠고, 방아쇠 증후군 오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오른쪽 왼쪽 갈비뼈 부러지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왼쪽에 무릎 연골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다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다쳤다고 너도 다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전파하지 마십시오. 다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다치셔서는 안 됩니다. 골프는 부상이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부상이 있으면 안 되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골프는 절대로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치지 마십시오. 자,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갖고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중숙.